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화이팅입니다, 여러분. 자, 참 급박하게 돌아갑니다. 자,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호재, 좋은 소식이 지금 아닐 수가 없는데요. 자, 여기가 국토안보부 산하,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뭐 세관 국경보호국, 뭐 세관 국경보호청, 여기에서 지금 떴습니다. 예, 특정 제품의 상호관세 제외 지침 공지가 이제 뜬 부분인데요. 지금 일단은 여러분 교역국별 관세 현황을 보면 뭐 중국 145%뭐 난리가 났죠. 요거 때문에. 자, 그리고 이제 베트남 46%.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베트남입니다. 베트남 쪽. 자, 일단 요 미국이 상호 관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까지 이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제외를 시켰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 보는 곳이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아주 이번 그 상호 관세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 제품들이 삼성전자에게는 사실상 수혜가 예상이 된다. 자,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직접 아니면 베트남 생산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? 예, 주력 제품이 반도체죠, 반도체. 그리고 스마트폰이 포함이 됐습니다. 지금 여러분 이 관세 중국 밑으로 딱 보이는 게 베트남입니다. 자, 베트남에 지금 90일 유예가 일률적으로 10%로 낮춰서 적용이 되었는데 아예 그냥 어떻게 됐다? 예, 스마트폰. 우리가 베트남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은 관세가 아예 없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분위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내일부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,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이 고점 부분에서 트럼프가 뭐 관세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다시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거든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요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,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반도체, 자, 이런 거에 대한 관세가 제외됐다.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예 리스크가 물론 100% 없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, 상당 부분 이제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되면 당장에 내일부터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, 아니면 점진적으로라도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 봅니다. 그래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이 공개한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 요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폰, 노트북 포함되고요. 그리고 모니터, 반도체 어떻게 보면 딱 삼성전자를 찝어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를 찝어서 한 건 아닙니다. 자, 애플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기업이자 미국을 대표하는데 저는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애플을 고려한 건데 애플만 콕 집어서 해주기는 뭐 하니까 같이 애플과 거의 뭐 모든 부분에서 경쟁 상대에 있는 삼성전자도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새로운 관세 지침에는 반도체, 뭐 평면 패널, TV, 뭐 디스플레이,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, 메모리 카드, 뭐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런 전자장치하고 이런 관련된 구성 요소가 제외 사항에 포함이 됐다.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, 여러분. 자,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물량의 거의 한 90%를 생산을 하죠. 그래서 이번 조치로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생산을 해도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. 당연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. 삼성전자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관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. 자, 이 4월달 여러분 보시면
뭐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사실 4월 달로 본다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실상 2조 넘게 팔았죠. 주가도 사실상 하이닉스는 거의 5%대, 삼성전자는 4%대의 주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. 사실 이 하락률은 거의 관세 문제가 뭐 때문이다,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,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하게 된 부분은 이 전방위 관세 폭탄을 발표하고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 삼성은 스마트폰도 포함됐습니다만 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 관련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요만큼, 어떻게 보면 요만큼 분명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발생을 했다라고 또 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반등 여력이 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% 증가했죠.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6조 원 넘게, 시장 컨센서스는 거의 5조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6조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1조 6천억 더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, 그러니까 사실상 이 관세 문제만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할 이유는 없었다. 자, 그러면 뭐 당장이 뭐 내일이 될지 이번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요거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자, 요게 삼성전자의 XR입니다.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건데, 삼성전자 XR 헤드셋입니다. 이거 안에 들어가는 칩셋이 어디에서 설계한 거냐면 퀄컴에서 설계한 칩셋입니다. 퀄컴에서 설계한 칩셋.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 MX 모바일 경험이라 그러는데, 요 MX 사업부의 확장 현실 XR의 야심작인 헤드셋, 지금 보시고 계시는 XR 헤드셋에 들어가는 이 칩셋을 제조를 합니다. 퀄컴이 설계한 칩을 이 최선단 공정으로 제조를 하는 건데, 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 헤드셋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은 퀄컴 것을 쓰고 있거든요. 퀄컴이 물론 또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삼성 파운드리를 쓰는 것일 수도 있지만, 이 퀄컴의 이 AP 같은 경우에 XR2 2세대를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합니다. 삼성전자에. 그만큼 삼성전자 4나노가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삼성전자가 4나노에서 수율이라든지 뭐 기술이 안 된다면 또 퀄컴 입장에서도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할 수는 없었겠죠.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4나노 파운드리로 이제 퀄컴 칩을 제작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, 요 AP는 이 XR 헤드셋 안에서 인간의 어떤 두뇌처럼 각종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칩입니다. 전작보다 GPU 성능을 2.5배, 그리고 이 AI 처리 성능은 거의 8배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헤드셋에 장착된 카메라가 한 1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요 12개 이상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사실 수주 물량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적자 늪에 빠져 있었죠, 삼성 파운드리가. 그래서 요 MX 사업부 그리고 퀄컴 등과 이 XR 이런 쪽에 해서 또 신규 매출도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XR 칩에 이은 또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 요 4나노 라인이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의 최근 이제 가동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삼성전자에게는
호재다라고 여러분들께 깨알같이 전달 드립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